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스톡 또는 시큐리티, 마켓 라인, 정권시장선이다.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정권시장선은 바로 여러분 앞에 배웠던 자본시장선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본시장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며 포트폴리오에 뭐가 됐냐 그러면 뭐 PC의 분리정리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쭉 하며 바로 CAPM 속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뭐가 됐냐 캐피탈 마켓, 바로 자본이란 말이죠. 자본은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이론적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본이 흘러가는 걸 갖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론이라면 우리는 현실은 어떻죠? 정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캐피탈 마켓 라인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갖다 자본에 대하여 얘기를 갖다 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했던 자본시장선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였다 이거죠. 바로 어떤 이야기였느냐 그러면 바로 앞쪽에서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빅딜의 수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위험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항상 위험과 수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RF라는 뭐가 되느냐 무위험자산이라는 말을 했죠. 바로 위험이 0이라도 확정적인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자가 확보되는 것. 즉 전혀 위험하지 않는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국채나 또는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국공채, 고신용 채권이라고 말하죠. 고신용 채권.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바로 RF, 리스크 프리 하는 말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랬죠. 이 점을 출발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본의 배분선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는 효율적 투자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효율적 투자선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한 번 더 정의를 한다면 투자선은 바로 위험이 뭐가 됩니까? 고정될 때는 수익이 높은 쪽.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수익이 고정될 때는 위험이 낮은 쪽.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걸 효율적 투자선이다. 그러면 재무관리 속에서는 10의 원리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10의 원리. 선생님이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재무관리의 이 부분이 CAPM은 거의 왕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CML, SML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을 갖다 대비해서는 반드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염두에 두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며 바로 용어부터도 CML이다 그럴 때 CML은 바로 뭐가 됩니까? 캐피탈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마켓 그리고 라인 바로 뭐가 되느냐?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개념이다. 이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정권은 바로 여러분 시큐리티 또는 아니면 스토어, 마케팅 라인이다. 그러니까 SML 정권. 정권은 실제 어디에 됩니까? 투자자들이 모여들어서 이론보다는 실무 쪽의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바로 실무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실무, 이건 이론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본시장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된 속에서 RF를 지나는 속에서 뭐가 되는지 자본 배분선이 나와서 만나는 접점. 이 접점을 갖다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여기는 뭐가 되냐?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M 또는 T 접점.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장의 포트폴리오 하는 말에서 M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접점. 자본선과 만나는 접점이다. 그러니까 접선 T.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 배분선과 만나는 교차점을 얘기할 때 T라는 뭐가 되냐 그럼 앞쪽에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바로 시장의 포트폴리오에서 만나는 접점을 갖다가 시장의 포트폴리오 점을 갖다 접점의 포트폴리오 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점의 포트폴리오 T 바로 접점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점 포트폴리오.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포트폴리오다. 이런 말을 갖다 접점의 포트폴리오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접점의 포트폴리오다. 자, 이런 말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다음 이건 M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시장의 포트폴리오다. 시장의 뭐가 되느냐? 포트폴리오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럼 동의어와 같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 이론의 개념으로서 M은 바로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접점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T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쓰고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지 여기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거란 말이야. 이 점에서 이제 투자가 일어나느냐
원래는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투자자의 기호도 선호도에 따라 다 같이 투자가는 위험이 뭐가 되느냐, 회피적이지만 그 중에도 공격적인 스타일과 그 다음에 보수적인 스타일이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자본 배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만나는 접점의 포트폴리오 또는 시장의 포트폴리오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는 공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 것 중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인디펀스 커버, 무차별 곡선이다. 그러니까 B 쪽에서 공격적인 스타일의 뭐가 되느냐,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접점에서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봤는데 이게 아니라 뭐 접점을 기준점으로 쭉 잡았을 때 여기는 어디에 되죠? 접점보다 더 많이, 공격적일 때는 더 많이 어디에 되느냐, 즉 자기가 돈이 안 되면 자기 돈 이외에 은행에서 차입해서 더 차입 투자를 하더라. 여기는 어디에 되느냐?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되느냐? 낮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는 RF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금리, 금리를 많이 주는 쪽, 은행의 예금 중에도 금리가 높은 쪽을 갖다가 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취하는. 여기는 바로 뭐냐 그러면 대출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대출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차입이라는 말을 갖다 써서 원래 이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기 쉬운데 M이나 T나 같지가 않고, 바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은 작게, 공격적인 입장은 차입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실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더라, 여기가 아니더라. 이게 바로 PC의 분리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분리정의, 토빈의 분리정의 세 군데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게 토빈의 분리정의를 얘기하는, 어디에서? CML에서 우리가 따졌을 때 토빈의 분리정의가 나왔다 하는 말을 알고, 대출 포트폴리오와 차입 포트폴리오, 대출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보수적인 입장. 근데 여기는 어디에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공격적인 입장, 공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격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렇게 공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네요. 공격입니다. 여기에 바로 있고, 접점의 포트폴리오는 M을, 시장의 마켓 포트폴리오, 여기는 뭐가 되느냐? 접점의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는 같다. 여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해달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ML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본이 모여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캐피털 마켓 라인이라는 말을 쓰면 여기 시큐리티 또는 스톡 마케팅 라인이가 SML을 쓰는데, 증권에서는 실무란 말이야.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무 이야기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위험을 바라보는 체계에서, 위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경영위험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죠. 경영위험이다. 여기는 경영위험을 얘기하고,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경영위험은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각선.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왜? 상황이 I와 J가 어디 된다? 그럼 상황을 1, 2, 3이라고 놓았을 때, 1, 2, 3이라고 놓았을 때 같은 거. 통제 범위가 I든 J든 또 어떠냐? 그럼 똑같은 거냐? 다르냐? 이건데, 여기 우리가 1, 1, 그 다음에 여기 2, 2, 3, 3은 뭐가 됩니까? 대각선 부위는 서로가 같다 이겁니다. 상황이 같은 부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공분산 얘기할 때, 우리가 상관성을 얘기할 때 I와 J가 같은 거, I와 J가 같은 대각선,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영물을 가지고서 얘들을 막아나갈 수 있는 위험들. 그러니까 이건 대각선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뭐가 되냐? 경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목의 수를 n으로 무한대로 이었을 때, 지난번 분리분수 배울 때 n분의 1 나오고, 그 다음 1-n분의 1 하고 뒤에 나왔는데, n분의 1의 경우는 n을 무한대로 이어버리면 앞쪽은 0이 돼버려. n분의 1인데 n이 무한대니까 0이 아니겠어? 0 자체 곱하기 뭐 숫자 0이 있지. 그러나 1-n분의 1의 뒤에 수는 남아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경영 위험을 나타내는 여기는 대각선인데, 앞에 n분의 1의 어떤 숫자, 여기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요 앞부분하고 여기는 어디에 되죠? 1-n분의 1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떤 숫자, 요걸 갖다 얘기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앞에 분리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 대각선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디에 되느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가정. 여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효율적 시장만 얘기해. 모든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조건. 요거의 조건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요점에서 투자만 일어난다. 효율적 시장만 따진다. 이게 뭐가 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자본시장 CML. C는 뭐라 그랬죠? 캐피탈. 이건 뭐가 되죠? 마켓, 라인. 자본시장에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n을 무한대로 분리시키면서 일어난다. 이래야 되는데,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정권에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는 굳이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한 종목을 왕창 사는 사람도 있어.
왕창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을 효율적 시장만 따지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뭐가 되냐, 정말 투자자들은,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 종목을 갖다 승부를 거는 겁니다. 한 10년 동안 자기 재산을 쫙 가지며 지켜보는 겁니다. 저 회사의 경영자의 철학은 어떻지?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미국 같은데 뭐 유명한 투자자들은 한 종목에 승부를 건다 이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자본시장선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한계란 말이에요. N을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요구일 때, 요거는 이제 시장명 비타는 어쩔 수 없이 감소하는데, 요쪽은 뭐라 그랬죠? 대각선 외라 그랬죠? 대각선 외가 대각선 외는 바로 서로가 다른 거. 통제 불가능한 영역. 인플레이가 일어난다. 뭐 여기는 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뭐가 됩니까? 요 n분의 1.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없어진다. 이건데, 이건 어디 되죠? 얘는 무한대로 보내도 1-n분의 1의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이건 안 쓰겠어요? 그럼 뭐, 이거는 0이 돼버려도 왜 됩니까? 이 뒤에는 남는단 말이야. 대각선 외란 말이야. 이게 뭐냐? 시장 위험을 얘기한다. 시장 위험을 얘기하는데, 시장은 뭐, 인플레이, 또 뭐, 미국발 금융위기, 이거는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거. 바로 이건 대각선 외에 자기의 경영 철학과 상황이 맞지 않는 부위란 말이야. 이건 통제할 수 없는 부위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본시장선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시장선에서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보낸다는 요 조건의 자본 한계선보다는 갈 수도 있고 안 가는 거. 효율적인 시장도 보고 비효율적 시장도 보자 이거야. 넓게 보자 이거지. 투자자들 넓은 의미로 보자 이거예요. 넓은 의미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SML이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N을 무조건 무한대로 보낸다는 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효율적 시장만을 얘기하지 말고, 효율적 시장만, 모든 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이야기, 효율적 시장, 한마디로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여기만 국한하는 게 뭐요? 자본시장의 내용이다 이거지. 근데 정권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보다도 더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각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점만을 갖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게 뭐냐? 정권시장선의 의미가 되고, 주식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책에도 감아보면 그러죠. 바로 완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 시장을 자본시장은 해요. 포트폴리오가 바로 N이 무한대입니다. 요점만 따진다는 얘기지. 근데 정권시장은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둘째 줄에 보면 자본시장의 한계 첫 번째 바로 그런 말이 나오죠. 무형자산의 투자 대상을 포함하여 완전 분산된 포트폴리오만, N을 무한대로 가는 요것만, 이게 자본시장이에요. 근데 정권을 산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한 종목,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 기법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러나 비효율적 시장의 포트폴리오, N을 무한대로 보내지 않는다 이거죠. 또는 개별 정권, 이런 위험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답은 제시할 수 없다. 무엇밖에 안 따지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요거 하나만 딱 따지니까. 그래서 정권시장을 우리가 따져주자 하는 이야기가 정권시장이 되고, 여기는 효율적 시장도 물론 비효율적 시장도 물론 개별 정권까지 다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게 정권시장이며, 이때 S의 개념은 스톡 또는 아니면 시큐리티 하는 얘기가 되고, 마켓 라인, 뭐 캐피탈 마켓 라인, 이거는 어떤 면에 자본시장선 이론만 뭐일 때, 그렇죠,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요 조건. 여기서 예를 들면 요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M과 T는 요는 시장의 마켓 포트폴리오입니다. 요는 뭐냐? 접점의 포트폴리오 같은 말이에요. 가끔은 접점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 같이 쓴다는 거. 근데 결국은 요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정권에서 비효율적인 것까지, 개별적인 것까지 한번 정권시장선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이야기가 정권시장선의 이야기가 되고, 자본시장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정권시장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베타. 바로 요거랑 요 영역이야. 요 베타 영역. 요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하죠.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정권 요것만 딱 따지면서 베타를 갖다 우리가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I 종목의 베타가 의해되느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라고. 이때는 베타가 무조건 뭐가 되느냐, 1일 경우 고정된 수로 우리가 따졌는데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만약에 베타 개수가 1보다 크냐 1보다 적으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따지면서 1보다 클 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시장의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따졌을 때 1보다 크다 베타가, 그럼 공격적 주식 성향, 공격주의다 이거지. 공격적인 주식이다 이거죠.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뭐가 되죠? 방어적 주식이다.
보통 베타 1로 두느냐. 베타 1로 둔 게 뭐가 되죠? 베타 1을 갖다 두는 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자본시장이야. 자본시장에서 바로 이 시장에 뭐가 되느냐? 베타를, 체계적 시장을 우리는 어디에 되죠? 그렇죠. 체계적인 이 대각선 외의 영역의 시장에 이걸 갖다 무조건 1로만 보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베타 i를 1로 봤다 이거지. 1로 보는데 여기는 정권시장은 뭐가 되느냐? 베타 i를 갖다 1보다 크다. 공격적 주식. 베타 i를 갖다 1보다 작게 본다. 이는 뭐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방어적 주식이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였죠? 이건 1이란 말이야. 베타 i가 1이란 말이야. 1. 이게 뭐냐? 자본시장이야. 그러니까 1보다 크든 적든 다 따지는 게 뭐가 되죠? 정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체계적 위험. 아까도 말했지만 베타를 얘기할 때 체계적 위험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본다 그러면 베타라는 말, 이 베타가 0보다 클 수도 1보다 클 수도 있고 공격적. 이것도 우리가 따지겠다. 베타가 1보다 적다 이런 방어적이란 말이에요. 방어적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자본시장에서는 뭐가 되죠? 베타를 무조건 1로 봤는데 정권에서는 1보다 큰 쪽, 1보다 작은 쪽. 이건 바로 어디에 되냐? 효율적, 비효율적을 다 포함한다. 개별적까지 다 따진다. 이게 뭐냐 그럼 정권시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분명히 알아두고 용어부터도 캐피탈, 여기는 시큐리티 또는 스톡이라는 말에 대하여 이건 이론적인 부위. n이 1일 때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다 따지겠다. 효율적인 것만 따진다 이거라면 이건 비효율적인 것도 다 따지겠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요 위험을 여기서 자본시장은 1일 경우만 따진다면 이건 1보다 클 때, 적을 때를 따진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지만 베타가 1보다 크면 공격적 주식,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방어적 주식이다 하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적은 쪽도 가겠다. 그러면 자본시장은 1일 때만 따졌다. 이걸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하던 CML의 베타는 뭐가 되죠? 그렇죠. CML은 아까 말하지만 캐피탈 마켓 라인은 1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뭐가 됩니까? 위험이 없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무형자산. 이건 뭐냐? 위험이 0. 베타는 뭐가 되죠? 0이다. 이걸 갖다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체계적 위험에서 시장 위험을 얘기하는데 바로 자본시장성은 1. 정권시장에서는 1보다 클 때 공격적, 1보다 적을 때 바로 방어적. 그러면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되죠? 1이다. 무형자산은 어디에 되죠? 위험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아까 고신용 채권 또는 국채는 그럼 바로 뭐가 되느냐? 베타가 0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좀 지적을 해두면 물론 재무관리를 잘 배우신 분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지만 재무관리가 그냥 후딱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갖다 혼란에 빠뜨리는 안 그러면 CML, SML 이 자체부터도 왜 되나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CML은 절대 자본을 얘기하는데 이론이고 여기는 요 부분만 요것만 생각하자. N이 1일 때만 생각한다. N이 1일 때가 뭐가 되죠? 시장의 포트폴리오 CML은 1이다. 여기는 1보다 큰 경우, 1보다 적은 경우 다 따지겠다. 그래서 공격적, 베타적이다. 여기는 1이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0이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놓으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정권시장선 요점을 이해를 하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이야기는 정권시장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의미를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 그 뒤쪽에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일 텐데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선과 정권시장선의 관계를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고 N이 무조건 뭐가 되냐? 베타가 1일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효율적 시장만 따진다. 이건 자본시장선을 얘기한다. 베타이가 1일 때만 얘기하는 게 자본시장선이고 베타이가 1보다 클 때, 1보다 적을 때 이거 다 따진다. 이 정권시장선이고 1보다 크면 공격적, 1보다 적은 방어적. 그 다음에 자본시장선의 포트폴리오는 1. 무형자산의 베타는
그렇죠. 아까 위험이 0일 때라도 수익은 나는 거. 고신용 채권, 국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n이 0이라도 수익을 가지기 때문에 베타는 0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했다 이거죠. 그러면 증권시장은 포괄적으로 이제 아까 봤을 때 효율적, 비효율적을 다 따지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증권시장성은 시큐리티 또는 스톡이라는 말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수익, RI 주식. 여기서 투자했을 때는 어떤 증권시장선에서는 내용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일단 RF. RF 수익은 챙기자. 왜? 위험이 0이라도 이득을 갖다 취하는가. 우리 아까 바로 투자할 때 요 RF 요점에 있을 때를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잡은 뭐가 되냐? 바로 분배.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접점이 T와 M이라는 얘기를 했어. M1 시장, 이건 바로 접점. 이런 얘기를 했죠. 똑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선호도에 따라 요점과 요점이 이루어지는데 이 선을 갖다 놓고 보면 이건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 얘는 왜 되느냐? 적게 투자하면 딴 쪽까지 다 찾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RF, CML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듯이 증권시장도 RF는 일단 다 알아. 다 하고, 일단 뭐가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벌 수 있는 이익을 갖다 RM은 바로 뭐가 되냐? 시장에서 버는 이익인데, 여기다 뭐를 빼느냐? RF를 빼라. 여기다 뭐냐? 베타의 영향을 갖다 받겠다. 베타의 영향을 받겠다. 여기 뭐가 되느냐? 바로 증권시장선에서 일어나는, 자, 일단 RF 수익은 확보하게 받고, 다음 뭐가 되느냐? 바로 RM과 RF 요게 시장에서 예의 되느냐 그러면 리스크와 무위험 자산을 뺀 차이만큼.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아까 얘기한 위험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의 프리미엄에다 베타1을 곱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ER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바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이지. 기대 수익률은 어디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어디에서 우리가 따지느냐? SML에서 따질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자산의 기대 수익률 SML에서 여기는 일단 무위험 자산에 대한 이익을 갖다 챙기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그럼 위험의 프리미엄이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위험의 프리미엄이란 말이야. 위험의 프리미엄에다가 자 베타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된대. 베타 계수는 아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I 종목에 투자했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시장의 위험.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되죠? 이쪽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요 밑에 줄일 수 없는 위험. 이걸 갖다 얘기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다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일단 무형 자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에다가 위험의 프리미엄에다가 뭐냐? 그럼 베타 계수를 곱한 거.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증권시장선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다. 그러면 증권시장선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베타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랬는데, 이 베타 계수가 어떻게 우리가 나오느냐에 대한 이야기, 아까는 바로 증권시장성 의미를 우리가 얘기했죠. 바로 RF는 무위험 이자율이란 말이야. 그에 RM-RF, 바로 이게 위험이죠. 위험의 프리미엄을 갖다 생각하는 거에 바로 뭐가 되냐? 베타를 곱하는 거. 위험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데다 베타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체계적 위험 속에서 바로 시장 위험의 영향을 받는 내용을 얘기한다 그랬죠. 다음 위험의 프리미엄은 바로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에다가 베타 계수를 곱하라 그랬고, 항상 위험의 프리미엄은 양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증권은 베타와 선형 관계, 아까 바로 베타 RM-RF 곱하기 베타 I, 그러니까 뭐가 되냐?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선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증권에서는 오직 베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말을 얘기를 했으면, 그럼 베타는 어떻게 나오느냐? 베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우리 책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베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데, 베타 I는 I 종목에 뭐가 됩니까? 바로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냐면 바로 베타 I 종목에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위험. 베타 I는 시장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위험만이 어디에 되냐? 영향을 준다. 여기 바로 베타 I. 이 베타 I를 갖다 얘기하는 요거.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CML을 얘기하고 SML은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한다 그랬죠. 이 경우를 다 포함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되느냐? 1보다 크면 공격적, 1보다 작은 표판, 소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방어적이다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될 때는 베타는 1이다, 요점은 1이다 하는 이야기했고, 무형은 0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베타이가 어떻게 결정되죠? 하고 물으면 우리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여기 뭐가 되죠? 시장에서 의해야 되느냐? 그럼 분산. 시장에서 의해야 되느냐? 그럼 포트폴리오 되었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수익률의 변화, 수익률의 변화를 갖다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느냐? 마켓, 그 다음에 분산을 얘기하는 수익률의 변화. 요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개별적인 거, 시그마 I.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그마 I와 M. 요 두 가지는 뭐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I는 개별입니다. I는 개별. 개별 어떤 투자는 개별 투자를 얘기 되느냐? 그럼 주식. 개별 투자 주식을 갖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M은 뭐가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시장. 요 두 가지의 분산, 공통된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뭐가 됩니까? 어떤 관계의 내용이냐? I와 M이 바로 개별과 시장의 두 가지에 대한 분산. 요 정도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바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RM이다 이거죠. RM은 바로 시장에서 얘기되느냐? 그럼 분산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코 밸런스는 뭐와 뭐에? 개별 투자와 시장과의 어떤 공분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분산을 얘기하는 I와 N. 코밸런스란 말이 되지. 코밸런스는 전에도 말했지만 공분산을 얘기했죠. 바로 R과 뭐가 되느냐? RM은 바로 시장에서 어디에 되느냐? 개별 주식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수익률과 시장의 주익률의 관계가 어떤 공분산의 관계를 가지느냐? 요 정도. 이게 바로 베타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 베타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죠? 이거 알아둬야 이거죠. 바로 시장에서의 어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분산과, 그 다음에 I 종목과 시장과의 관계. I 종목과 시장과의 관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RI니까 I 종목의 수익률과 시장의 수익률과의 상관성, 코밸런스가 어떠냐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바로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돼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1보다 크면 공격적, 1보다 적으면 방어적. 포트폴리오 될 때 아까 CML에서는 항상 1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RF는 베타는 뭐죠? 0이다. 이런 예비 지식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쭉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본시장선과 이쪽에 뭐가 되느냐? 증권시장선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하고 자본시장 CML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증권시장선 뭐가 되느냐? SML이 가지는 바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거의 시험에는 이게 정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재무관리를 갖다 전공을 해서 재무관리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내는 게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의 바로 그 차이를 비교를 할 줄 아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 나와 있는 걸 갖다 우리가 가만히 여기서 한번 책에 있는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왜 PPT를 해도 좋은데 PPT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번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일단 부분이 뭐냐? 부분은 CML이다. 아까 얘기했던 CML은 뭐가 된다고 했죠? 캐피탈 마켓 라인. 일종의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본시장선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증권시장은 SML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이때 이거는 스톡 또는 뭐냐? 시큐리티 마켓 라인. 여러분들 영어를 아주 알아두면 좋습니다. 캐피탈 뭐가 되냐? 마켓 라인. 이건 자본시장선. 자본시장선은 항상 뭐가 됩니까? 베타가 1일 경우를 얘기한다. 베타는 바로 1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SML은 뭐가 되느냐? 베타가 I가 1보다 클 때 공격적. 베타 I가 뭐가 되느냐? 1보다 작을 때 방어적.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거는 베타 I가 1일 때. 이 경우를 갖다 다 포함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SML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는 베타 I가 1인 경우만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대상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평가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이거죠. 여기는 바로 완전 분산된 아까도 얘기했죠. 완전 분산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인 거, 효율적 포트폴리오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논하겠다. 요것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 분산되고 바로 뭐가 되냐?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종목의 수를 갖다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 계속했죠. 요것만 따지자 이거지. 그림을 우리가 다시 그려봐라. 그럼 그림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베타란 말이야.
이게 바로 시장 위험이고,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고, 이건 체계적 위험이란 말이야.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경영 위험을 얘기하고, 이 경영 위험에서 뭐가 되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을 무한대로 놔버리면 0이 돼버려. 바로 왜 됩니까? 1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베타가 뭐가 되느냐? 1인 경우를 얘기한다 이거지. 베타 i가 뭐가 되죠? 1의 경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SMR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보다 큰 쪽, 1보다 큰 쪽, 1보다 작은 쪽, 이걸 다 따진다 이거지. 그래서 SMR은 뭐가 되느냐? 모든 개별 자산, 모든 개별 자산을 갖다 우리가 엮는다는 말은 베타가 뭐가 되죠? i가 1보다 큰 경우도 되고, 베타 i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1보다 작은 경우도 되고, 이건 공격적,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방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베타 i가 뭐가 되냐? 1의 경우, 효율적인 경우도 다 한다. 그 모든 개별 자산을 다 포함한다는 거지. 이거는 일만 따졌어. 근데 1보다 큰 경우, 1보다 적은 경우, 1인 경우, 모든 개별 자산을 다 포함하는 게 정권 시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거듭 이야기를 했죠. 유명한 투자자들은 절대 어디 되느냐? n을 무한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한 종목에 왕창 때릴 수도 있다 이거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따져주는 게 맞지. 이거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항상 베타 i가 1고 효율적 시장만 우리가 따지면 완전 분산된 거, n이 무한대로 보니까 완전 분산된 걸 따지자. 요 CML이라고 말이야. 캐피탈 마켓.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실무라고 우리가 보면 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론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 무조건 뭐가 되느냐?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완전 효율적 투자가 될 때만 CML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계성이기 때문에 SML을 배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를 갖다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얘는 총력을 다 따진다. 총력을 다 따지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시그마 포트폴리오. 바로 여러분 위험을 나타내는데 포트폴리오 위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전체 위험을 다 따진다 이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위험을 다 따지니까 이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가 0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남게끔 하자.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자. 그리고 총 모든 위험을 다 따진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뭐냐? 전체 위험보다는 베타의 위험만 우리가 따지자 이거지. 여기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계적 위험은 어떤 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죠? 바로 베타 i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베타 i를 얘기하고 i 종목에 뭐가 되냐? 베타 개수인데 요거란 말이야. 시장 위험이야. 이건 경영 위험이라면 이건 시장 위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경영 위험이라면 이건 시장 위험을 나타내고, 경영 위험은 얼마든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됩니까? 0이 되게 만들어버려. 시장 위험만 남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 위험을 다 따져가 n을 무한대로 보내고, 그럼 뭐가 되느냐? 바로 뭐가 되느냐? 베타 i가 1이 되게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따지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여기는 그렇지 않다. 0보다 요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개별 주식을 갖다 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체계적 위험인 요 베타 i만 1보다 크냐? 1보다 적으냐? 1보다 크냐? 1보다 적으냐? 1이냐? 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논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전체 위험을 하기 위해서 천사 경영을 갖다 무한대로 보니까 0으로 만들어버리고 0만 영향을 받겠다면 여기는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아도 된다. 체계적 위험. 이게 영향을 갖다 주는 거지. 바로 그건 전체 위험보다는 요 베타 i가 어디에 되느냐? 요것만 역점을 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수식. 이 수식을 갖다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여러분 연습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려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E의 RP다. RP란 말은 뭐랍니까? 포트폴리오가 될 때, 효율적 시장이 될 때 수익률이다 이거지. 어떻게 구하느냐? RF, 무위험 투자 수익률에다가 뭐를 갖다 달아? 그렇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의 위험 속에서 뭐가 되냐? 바로 자기가 계산하는 RM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RF를 뺀 이걸 갖다 위험의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여기다 뭐를 갖다 곱하느냐? 시그마 P. 포트폴리오가 될 때 뭐가 되냐? 시장 위험 속의 포트폴리오 위험. 시장 속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갖다 우리가 비례적으로 봐라. 이 시장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의 분산을 얘기하고, 바로 여기는 뭐가 되냐? 포트폴리오 했을 때,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얘들은 그럼 위험을 따지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수식의 개념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이거죠. 근데 봐라, 여기서는 어떠냐? 우리가 봤을 때 SML에서는 뭐가 되느냐? 바로 RI라는 말은 I 종목에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률을 얘기하죠. 자, 일단은 RF를 갖다 우리가 다 하고,
항상 무형 투자 자산은 다 하고 위험의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데서 뭐가 되냐 이에 RM과 뭐가 되냐 RF 여기 뭐가 되죠? 위험의 프리미엄을 갖다 보장받는데 여기 베타 I를 갖다 곱하라.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게 I에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요 개수 1보다 크냐 1보다 적으냐 요것만 가지고 뒤에다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여기 1차 선형이다. 왜? 베타 I가 뭐가 됩니까? 궁극은 뭐가 된다? 1차라고 본다면은 y = ax 플러스 b 그럴 때 x가 1차일 때를 선형이라고 하듯이 선형이다.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체계적 위험 속에서 베타가 왜 되느냐 이 베타가 1보다 크냐 1보다 적으냐 1이냐 이것만 가지고 논한다 이거지.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를 다 따지는 총형을 갖다 우리가 따진다. 요걸 선생님은 강의를 하니까 한계성이 있지만 여러분들 자꾸 이해를 100% 2표를 이해하고 간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차근차근하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이거 완전히 이해되느냐 그러면 재무관리의 성공 이 부위가 굉장히 이해되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포트폴리오 중요한 자본시장선과 정권시장선 또 M과 T가 같다라는 이야기 그 접점을 갖다 M일 때도 있고 T일 때도 있죠. 그걸 갖다 막 어떤 학생은 왜 M이냐 왜 T냐 달리하느냐 이런데 다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며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재무관리를 잘 정복할 수 있지 않나. 이 부위의 내용이 정리가 잘 되면 D는 차근차근 정리만 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부위가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CML과 SML CML의 전제 조건은 뭐가 되느냐 완전히 부산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1일 때의 경우만 얘기한다. 그러나 여기는 1보다 클 때 적을 때 다 따진다. 얘는 전체 위험을 다 따지는데 여기는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만 논하겠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대각선 뭐라 그랬죠? 이라고 얘기했죠. IA가 대각선일 때 여기는 대각선 외 자기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시장 위험만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자세히 하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바로 요인 모형 바로 자산의 수익률에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바로 2의 요인 모형부터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며 나가고 재무관리는 그야말로 뒤쪽에 얼마만큼 정리를 정확하게 하느냐가 결정 변수다라는 거. 대충 가다 보면 다 나중 이런 거 시험 나오면 몰라요 자꾸. 이런 것들을 직접 선수로 써보며 이해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거의 이거는 암기에 가깝도록 여러분들이 거의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러죠. 합격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위한 과외는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러면 스스로가 노트도 잘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100% 얘기 못하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학원을 100% 믿느냐? 절대 천만의 말씀. 공부 양이 적어. 지 스스로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이 어려운 시국에 만약에 취업을 원한다든가 자격을 원한다면 이런 것들이 100% 해야 되느냐면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바로 어느 영역이든 간에 재무관리를 정확하게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하여 정리가 잘 되어야 되고 선생님은 강의해 주는 걸 갖다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길 로드 메인심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잔소리 같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잘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며 자 요인 모임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시장 모형을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인 모임은 뭐고 시장 모형은 뭐냐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통과 그 다음 단일 모형의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며 정리를 쭉 같이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요 내용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대충하고 넘어가기 쉬운 이야기가 요인 모형과 시장 모형을 잘못하면 오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 책과 더불어서 내용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더 강조해서 요점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인 모형의 의미 보죠. 요인 모형이란 말은 자산의 수익률이 어떤 공통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공통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공통 요인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할 때 공통 요인에 박스를 지어야 됩니다. 즉 정권은 가격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통 요인 중심으로 움직인다. 공통 요인 중심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뭐해야 되느냐 줄을 긋고 공통 요인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공통 요인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수익률이라는 말을 반드시 자신의 수익, 자산의 수익률은 1번 남발을 붙여주세요. 자산의 수익률은 1번이죠. 2번은 뭐가 되느냐? 바로 정권 가격을 움직이는, 정권 가격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통 요인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럴 때 정권 가격이라는 말에 2번을 달아주세요. 다음에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통 요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세 번째가 돼야 돼. 그래서 자산의 수익률 1번.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정권의 가격들이 움직이는 것 2번. 세 번째 공통 요인 중심으로 움직인다. 3번을 달아주면 여러분들 1, 2, 3번을 중심으로 해서 노트를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 요인이다. 그럴 때 공통 요인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의미는 아까 세 가지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폰트를 둬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 가지가 수익률이라는 말에 1번, 2번에 정권 가격들이란 말에 2번, 3번은 공통 요인에 3번을 달며 신경을 쓰자 이거죠. 그럼 공통 요인은 어떤 거냐? 세 가지를 했고 공통 요인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공통 요인에는 단일이냐? 아니면 다요인이냐? 이 요인은 바로 팩토화를 얘기하는데 단일은 한 가지만 가지고 영향을 갖다 준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다요인은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 요인은 단일 요인이냐, 한 가지냐,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이냐 하는 다요인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공통 요인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 이제 단일 요인이냐? 요거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다음 이야기는 GNP. 바로 여러분 국민총 생산을 나타내는 GNP 경제학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어디에 되느냐? 이자율이 어디에 되느냐? 금리가 어디에 되느냐? 하는 말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공통 요인의 이야기로 본다면 GNP가 증가되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인플레이가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공통 요인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시장 모형 속에는 시장의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공통 요인으로 어디에 되느냐? 그럼 작용한다.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됩니까? RM. 시장에서 어디에 되느냐? 그럼 수익률. 시장에서 수익률이 포트폴리오 되었을 때 시장의 수익률이 어디에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포트폴리오, 바로 M이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에 수익률이 어디에 되느냐? 수익률이 어디에 되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비교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만약에 한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압박한다. 공통 요인을 하나로 보겠다. 공통 요인을 하나로 보겠다. 요인을 단일로 보자. 단일 요인으로 보자. 공통 요인을 단일로 본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단일 요인의 기본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공통 요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로 보자. 이래야 되죠. 하나로 보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체계적 위험과 그 다음 개별 기업의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수익률 변동.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시장의 위험. 시장의 위험. 시장의 위험은 여러분 잘 아는 베타라고 얘기를 하죠. 베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장의 위험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의 위험과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경영위험. 일종의 경영위험. 이건 바로 대각선을 나타내는 시장의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대각선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플러스 뭐가 되느냐 다음 요인이 바로 수익률에 뭐가 되느냐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바로 경영위험을 갖다 얘기한다 그랬죠. 경영위험을 얘기한다. 그래서 시장의 위험과 경영위험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변수다. 경영위험과 바로 시장위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단일 모형의 기본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통 요인으로 보고 단일 요인으로 볼 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장의 위험과 그 다음에 경영위험.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그랬죠.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항상 뭐가 됩니까? 요 이야기가 베타이. 여기 바로 체계적 위험을 갖다 얘기하죠. 이건 바로 경영 위험을 얘기하죠. 이건 대각선을 갖다 얘기하죠. 이건 대각선 외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다음 시간에 시장 모형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